이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요. 되게 중요한 생각의 기법인데 되게 쉬운 방법인데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생각을 못 해가지고 좀 어려운 느낌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요. 그 보고서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얼만큼 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이아그램, 그러니까 도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도표를 모두 다 찾아놔요. 이런 방식. 이렇게 체계성 있는 도표들을 쫙 다 바닥에 깔아놓고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가져갈 것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를 한번 그림에다 넣어봐요.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머릿속에 하나의 체계로 넣어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로 우선 글을 써야 돼 라고 시작을 하면 우린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글의 소재를 찾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바로 뭘 쓰지 하면서 서칭부터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지식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지? 내가 아는 방향이 뭐지? 이거를 자기만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놔 봐야 돼요. 무언가 한계를 느끼는 점이라든지 내가 어떤 부분을 아예 모르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막막한 부분들에 대한 감지가 되는데 그걸 한 번도 안 하고 냅다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글은 어려워가 돼요. 그 다음으로 본인 안에 지식이 됐으면 이제 지식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서칭 프로세스를 해주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오늘이 사이언스 과제 주제였어요. 그러면 사이언스 주제에서 어떠한 이제 방식으로 그러니까 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과학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넌 여기서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어? 또는 역사적인 한계에선 이렇게 볼 수 있어? 또는 어떤 것은 뭐 도덕적인 이론에선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지도 같은 것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들을 보여줘서 이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든지 도표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든지 표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면서 거기 안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줄 건데 그때 계속 경계를 좀 허무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이제 과학 안에서도 사회적인 내용이라든지 역사를 끌어낸다든지 지리적인 부분에서 문화라든지 종교적인 입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과학적인 논리라든지 수학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연스럽게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는 추상적인 덩어리를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칭을 하게 할 거라서 다양한 종류를 주고 그걸 선별해서 정보를 쓰는 방식 지금 계속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카드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카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필로소피 카드를 줘요. 그러면 필로소피 안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쓸 수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질문들을 그냥 던지면 얘네들이 이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맞춰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question full list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걸 왜 주냐면 아이들이 질문을 할 줄 몰라요 잘. 그래서 질문을 많이 알려주려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알려주면 이거에 대한 답들을 스스로 이러한 내 안에서 이제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이제 키트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제 반복해서 다양한 질문 안 하고 이제 다 다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금방 내용 채웠잖아요. 근데 그 내용대로 나열을 하면 마치 되게 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구조적으로. 그래서 logical reasoning을 할 건데 얘네들이 이걸 먼저 훈련을 안 하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보면은 뭐 inductive, deductive reasoning 이런 식으로 하면 방식에 대한 논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 귀납법이다 그러면 예시를 알려주고 그 예시를 알려준 다음에 후에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벌어지는지를 순서로 써.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찰하는 거라든지 사회적 현상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다. 또는 내가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디덕티브한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주장하고 나서 예시를 어떻게 뒷받침해야지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즈닝을 예시로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커즌 이펙트 에너지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한 4-5개를 풀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풀고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런 그 프로세스가 진짜 그러니까 논리 오류거든. 논리 추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논리 추론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 글이 잘못됐거나 뭐를 읽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글을 알고 있으면 내가 오류를 범하는 게 덜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한두 문제씩이 이제 나갈 거고 요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쓰고 구조적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계속 수정을 할 거라 이 부분들도 이제 순서대로
이제 살을 채워야 되잖아요. 좀 넓어져야 돼. 그러면 어떤 게 아이들이 필요하냐면 일상적인 쉬운 단어들이 그 라이팅으로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아카데미 라이팅인데. 그러면 여기에 적절성에 조금 더 수준이 높은 학술적 단어들로 내용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술적 단어들의 카드를 계속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표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맞은 거야 라는 표현으로 갈 건데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는 상용어구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부정어 있으면은 그 something 쓸 수 없어. not 쓰면 anything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문법적인 부분일 거고 뭐 여기에서 good, well 이런 것도 이제 부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애들은 아무 생각 없어서 막 more tall 이런 거 써요. taller 이런 거.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이건 비교급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애들 절대로 못해요. 애기들은요 이렇게 못 고치고요 어색해야 돼요. 우선은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부사는 동사를 설명해주니까 동사를 설명해주고 싶은 거잖아.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런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색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품사의 활용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주어는 주인공이 글의 주인공들은 이제 명사로 구성을 하고 그 명사들은 이렇게 된다. 근데 명사를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루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 그걸 축약해서 대명사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동사는 그 주인공의 행동이나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 상태나 행동을 조금 더 멋지게 보여주고 싶으면 우리는 그걸 부사로 쓰는 거고 우리의 주인공을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하고 싶으면 형용사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식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품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쓴다 이런 건데 사실 품사라는 게 영어로는 part of speech예요. speech. 그러니까 말하기의 부분인 거예요. 금방 말했듯이 말을 할 때 쓰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한다. 스피치를 할 때 일부다? 그러면 내가 금방 말한 대로 순서를 옮겨 붙인 거야. 나 주인공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넣는 방식으로 쓰고 이거 다음이 이제 꾸며주는 방법인 거야. 막 은유법이라든지 인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도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살채우기 방법인 거고 방금 말했듯 관련 어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책을 다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떠한 상황인 거냐면 이 글을 쓸 때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고려를 계속 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하나의 교육 자료가 같이 나가고 그 부분들을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이제 결이 똑같아질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된 글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고 문법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면 계속 문법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고쳐야 돼요. 남이 잘못한 거 고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애들은 변화를 해서 이렇게 이런 답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문제를 고쳐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문법 문제는 지금 다 커렉션 문제로 바꿔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좋은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 하냐 자기가 글을 다시 읽어서 그걸 요점 정리해봐요. 근데 요점 정리를 했더니 내가 원하는 의도랑 똑같은 거야. 처음 초안 쓰려고 했던 거랑 그러면 잘 쓴 거. 그래서 이제 우선에 correcting mistakes 같은 경우는 계속 시험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마적인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고치는 게 제일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내용 정리 계속 할 거고